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영국과 대만, 일본, 인도, 남아공 등 집권닥 몰락 만든 먹사니즘, 먹고 사는 민생 문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도 무료이고 방송 제작에는 큰 힘이 됩니다. 올 들어 영국과 대만, 일본, 남아공 등 세계 주요국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줄줄이 참패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세계 경제가 불안한 와중에 높아진 물가와 실업률 등 경제 이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각국의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과 견제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10월 28일 주요 외신은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참패한 원인을 두고 일본의 최근 경제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일본은 장기 침체에 잃어버린 30년을 탈피하는 과정에서 성장통을 알았습니다. 임금 상승은 더딘데 물가는 빠르게 뛰어 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졌습니다. 30년 가까이 변동이 별로 없던 일본의 소비자 물가는 최근 3% 가까이 올랐습니다. 햄 등 일부 가공식품 가격은 최대 30%가량 올랐습니다. 규동, 해전, 초밥 등 외식 가격은 물론이고 전기요금까지 무차별적으로 올라 개인 소비 침체가 두드러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본 선거 결과는 수년간의 임금 성장 둔화와 생활비 급증으로 인해서 국민의 불만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경제 이슈가 선거 참패로 이어진 것은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치러진 인도 총선에서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인민당이 단독 가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10년 임기 중에서 인도 GDP를 세계 5위까지 끌어올렸지만은 고성장 속에서 구매력이 낮아진 서민들의 바닥 민심을 챙기지 못했다는 분석이 다수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시 높은 실업률과 고질적인 전력난 탓에 최초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를 배출한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가 가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민생에 소홀한 대가가 30년 단독 집권 시대 종말로 이어진 것입니다. 영국은 민심을 읽지 못한 집권 세력의 침몰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영국에서는 집권 보수당이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팬데믹, 난민과 불법 이민 급증 등 경제 이슈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민심이 폭발했습니다. 조기 총선 승부수에서도 14년 만에 노동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지난해 14년 만에 최저인 1.4% 성장에 그친 대만에서도 집권 민진당이 제1야당인 국민당의 다수당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선거에서 과거처럼 정치와 안보 이슈보다 경제 이슈와 실리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며 올해 치러진 각국 선거에서 이런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먹사니즘은 먹고 사는과 이점의 합성으로 민생과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서 나온 단어입니다. 원본이라 할 먹고 사니즘이 회자된 지도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본래 이 말은 먹고 살기 급급해 이치나 도리를 따지지 못하는 상황을 변명하는 부정적 뉘앙스였습니다. 먹사니즘의 고개를 끄덕여지기보다 아연해진 이유입니다. 그 무렵 텍스트 힙이란 말도 나왔습니다. 텍스트 힙은 텍스트와 힙하다의 합성어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태어난 이른바 Z세대가 독서와 기록을 멋지다고 생각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젊은 세대의 독서율이나 도서 구매가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책 사진 올리는 사람이 많아졌을 뿐이라는 조소도 나오지만은 출판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가시용이라도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건 어쨌든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인문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우치다 다스루 또한 출판은 허의 수요 위에 존립한다면서 책이란 원래 가시효과, 이상적 자상을 떠받치는 물건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먹사니즘과 텍스트 힙은 비슷한 시기에 우연히 마주친 단어들입니다. 시인 제임스 오펜하임은 우리는 빵을 얻기 위해서 싸운다. 하지만은 우리는 장미를 얻기 위해서도 싸운다라고 썼습니다. 빵과 장미 파업이라 불리는 1912년 로런스 파업의 여성 노동자들은 피켓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리고 장미도. 빵은 생존의 최소 요건입니다. 그러나 장미 즉 풍요로운 문화가 없다면 그것은 먹고 사는 행위의 반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빵이 육체를 유지하게 한다면 장미는 삶의 의미를 생산합니다. 우리는 빵만으로 또 장미만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빵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고. 장미 없이는 생존할 수도 있지만 빵 없이는 당장 죽는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빵과 장미적 문화가 모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당과 야당이 4.19 총선에서 제시한 공통민생공약을 추진하는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10월 28일 출범했습니다. 여야는 합의 가능한 민생 법안들을 주로 가능한 빨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22대 국회 내내 정쟁의 뒷전에 놓였던 민생 문제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어 정치를 복원하고 이번 정기 국회를 민생국회의장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양측 정책위 의장과 원내 수석 부대표가 2+2 회동에서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 구성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9월 한동훈 이재명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출발이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됐다라고 의혹을 내비쳤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민생공약과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여야의 정책위 위원장들의 말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협의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월 1일 첫 회담에서 유일하게 합의한 사안으로 양당 정책위 의장과 원내 수석 부대표가 참여합니다. 협의체에서 반도체, 인공지능,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문제, 저출산 대응 문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완화 문제,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문제 등이 협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야 정책위 의장은 의견을 최대한 좁히고 작은 차이가 있어도 신속하게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견지해야 할 것은 구동조니의 자세입니다. 그만큼 민생위기가 넓게 퍼져 있고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부터 민생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민생 문제는 민생의 책임감을 입에 달고 사는 여야 국회가 입법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민생협의체가 가동되면서
여야 대표의 2차 회담도 주목이 됩니다. 양측이 구체적 일정 의제를 조율 중인데 다음 달 열릴 거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민생 의제가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8개월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 문제도 해법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 대표가 국민 논의회에서 대화하면 절충점을 찾을 사안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역대 국회에서 여야는 싸울 땐 싸우더라도 민생을 위해서 협력할 건 협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싸우기만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슈로 대립하더라도 민생에 소홀해서는 안 되고 대화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야 대표가 자주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타협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차 한미 회담에서 앞서 출범한 공통공약협의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극한 정쟁을 접고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교집합을 찾아 당면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 한동훈 대표의 행보를 보면 야당보다도 더 대통령실을 공격하는데 야당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감히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재명, 문재인, 김정숙 여사 문제도 잘못한 것이 많은데 한동훈 대표는 오직 김건희 여사 문제만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도 잘못한 것이 많지만은 한 군데만 집중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힘당 지지자들 64%의 찬성으로 대표가 되었지만 최근 그의 행보에 실망감을 느끼고 자유애국 우파들 사이에서 그를 지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